어떻게 보면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투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걸 착각해서 세금 폭탄 맞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입니다. 오늘은 엑셀로 부자 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제가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함에 앞서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6.17 대책, 그 다음에 7.10 대책이죠. 강력한 원투펀치가 거의 한 달 사이에 연속으로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어떨 때 느끼냐면요. 블로그나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지인분들에게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질문을 요즘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데 얘기를 나눠보면 의외로 이 내용에 대해 제대로 모르시거나 혹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데 이게 자칫 헷갈리셔서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라도 생기신다면 하나뿐인 뭐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 있는 집 조금 올라가지고 이사라도 좀 가볼까, 좀 좋은 동네로 했는데 세금 폭탄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고요. 신중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제 파일을 가지고 제가 직접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개념을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사용된 예제 파일 역시도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고 추후에 복습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좀 볼게요. 자, 현재 A주택에 살고 있는 이제 미연 씨라는 분이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택을 구매해서 이사를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경우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일시적 이주택이 되곤 합니다.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2주택이라 하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예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1가구 1주택 요건, 기본 요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가구 1주택 기본 요건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17년 1월에 A주택을 구매했습니다. 예. 그리고 1년이 좀 지난 시점인 18년 2월에 B주택을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19년 12월에 A주택을 매도했다면 이런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따져봐야 될 게 첫 번째 주택을 이제 구매하고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기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1년 이상의 텀이 있어야 됩니다. 1년 이상이 경과되었는가? 요 기간이 되겠죠. 예. 보면은 17년 1월에 구매하고 18년 2월이니까 1년이 경과가 됐죠. 네, 오케이네요. 예. 첫 번째 요건에 해당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따져볼 게 일시적 2주택이 된 이후에 3년 이내에 첫 번째로 구매한 주택을 처분했는가 여부예요. 자, 보면은 일시적 2주택이 된 시점이 어디죠? 예, B주택을 구매한 18년 2월이죠. 그러면 자, 18년 2월부터 3년 이내에 매도를 했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18년 2월에 3년이면은 21년 2월인가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19년 12월에 팔았으니까 네, 3년 이내에 매도를 했죠. 자, 해당이 되네요. 여기가 예, 3년 이내니까 이것도 오케이. 그죠? 자, 마지막으로 따져볼게 첫 번째 주택을 구매하고 2년 이상 보유했는가 여부입니다. 17년 1월에 구매를 했고요. 18년 12월에 매도를 했으니까
예, 거의 3년이 좀 안 되는 기간을 이제 소유를 한 걸 알 수가 있죠. 예, 해당이 됩니다. 그죠? 여기도. 오케이.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그 첫 주택을 구매하고 1년 후에 이제 새로운 주택을 구매했는지,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이 된 이후에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했는지,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구매했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는지 여부를 다 확인을 해봤죠. 예,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걸 줄여서 그래서 1후, 2보, 3매라고 부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쉽죠. 자, 다시. 자, 그러면 좀 더 심화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그로 인해서 1가구 1주택 요건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좀 골머리를 썩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자, 강화된 일시적 2주택 기본 요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뭐 기존 주택하고 똑같은 사례였는데, 문제는 요 비주택, 비주택을 매입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비주택을 매입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되는 기간이 좀 달라지는 강화된 요건을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게 17년 파리 대책입니다. 파리 대책 때 처음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17년 9.13 대책입니다. 이때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이 된 이후에 3년 내 매도에서 2년 내 매도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년 12월 16일 대책이죠. 요때 이후로는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주택을 구매를 하게 되면 새로운 주택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해당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 비주택, 새로운 주택이죠.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7년 9월 13일 대책 이후라고 한다면 일시적 2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19년 12월 16일 대책 이후라고 한다면 일시적 2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이렇게 강화된 1가구 1주택 요건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화된 1가구 1주택 요건은 어떨 때 적용받는가? 라는 부분도 좀 살펴봐야겠죠. 뭐 아주 간단합니다. 강화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습니다. 뭐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가거나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가는 경우, 당연히 비조정에서 비조정 가는 경우도 적용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참고하실 것은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되는 경우에만 강화된 적용 규정을 받는다라는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주택을 17년 1월에 구매해서 살고 있습니다. 미연 씨가. 그리고 B주택은 18년 2월에 추가로 구매를 했다면 언제까지 A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네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17년 1월 1일이라고 할게요. A주택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자, 며칠이죠? 18년 2월 1일이라고 할게요. 2월 1일에 기존 주택 추가로 신규 주택을 매수했다면 자, 일시적 2주택이 된 시점은 언제죠? 2018년 2월 1일이죠. 자, 아까 앞서 1후 2보 3매라고 말씀드렸죠.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이제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자, 3년이 언젠가요? 2021년 1월 30일까지 만약에 그 이전에 매도를 한다면 자, A, B 주택 경과기간, 그러니까 A 주택을 기존 주택을 사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기까지
1.08년 정도 소요가 됐으니까 1후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CSP 일시적 2주택 처분 기간. 자, 보시면 2018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 3년이 딱 되네요. 3년 이내에 매도했으니까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A주택의 보유기간, 2017년 1월 1일부터 구매를 해가지고 2021년에 4.08년 정도 보유하고 팔았으니까 2년이 넘었죠. 당연히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조정지역 내에 B주택을 20년 5월에 새로 구매를 했어요. 언제까지 A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네요. 자,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자, 17년 1월 1일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B주택은 매수일은 20년 5월 1일에 이제 매수를 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고 하면 언제까지 팔아야 되느냐?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강화된 규정에 의하면, 자, 보시면 19년 12월 16일 이후에 B주택을 구매했다면, 몇 년이죠? 1년이죠, 1년. 1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제가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후, 2보, 3매가 아니라 여기가 1매가 되겠죠. 1매. 자, 그렇다고 하면 언제까지냐? 2021년 4월 30일까지 팔면 기존 A주택을 팔게 되면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최근에 좀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20년 5월에 B주택을 이제 매수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8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6월 17일 날 대책으로 중간에 조정 지역이 되었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들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0년 6월 19일 이전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계약금 입금이나 계약 사실을 정상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강화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비적용한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6.17 대책이죠. 그래서 6월 19일 정확히 6월 19일 이전에 계약금을 납부를 다 했다. 그리고 증명할 수 있다. 정상적인 계약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이것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실거주자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투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걸 착각해서 세금 폭탄 맞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집 한 채가 전부이신 분들이 이걸 실수해서 양도세 폭탄이라도 맞는다면 정말 뼈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애매하다 싶으면 전문가나 세무사와 상담 후에 확실히 따져보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